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솔직한 의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떼쓰기 처방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영애 선생님, 네네. 아이들은 정말 언제부터 이 떼쓰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 아주 적임으로 오셨어요. 아, 정말요? 건강보험으로 오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떼 쓰는 거가 우리가 만 2세부터 일반적으로 좀,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씩 슬금슬금 이제 좀 떼 형식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떼를 부린다고 하는 건 한 만 2세?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 진짜 너무 잘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시점에 네네. 지금 나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 모한테는 정말 너무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떼쓴다는 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애가 발달적으로 잘 성숙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만 2세 정도 되면은 자기 어떤 욕구가 생기고 자기의 어떤 개념이 생기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런 거를 당당하게 의사소통할 능력, 잘 조절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떼를 쓴다든지 들어눕는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부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면 되죠. 자기 표현이 안 되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한테는 이제 떼쓰기로 보인다는 그렇죠. 건데요. 네, 네. 그 아까 올라왔던 Q&A 중에 제가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 103일 된 아가가 원래 떼쓰기를 시작하나요? 하고 이런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셨어요. 100일 바로 지난 아이가 떼를 네. 쓴다. 이거는 네, 네. 선생님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상담했던 어머님 중에 어떤 분은 그 보행기에 애를 태운 아이 있잖아요. 그 네. 아이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어?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잘 모르셔서 지금 그러시는 건데 네. 103일 정도밖에 안 된 아이면은 정말 깐난아기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른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다 이렇게 생각 판단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감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면 우는 건데 아까 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그걸 말로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울음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이거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은 많이 왜곡이 돼요. 감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지금 엄마가 기분 나빠서 날 째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민감하게 이럴 때는 빨리 알아차리셔서 불편한 거를 해소해 주셔야지 아이의 SOS의 신호를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랄까 그 아기 아주 어린 아기가 느끼기에는 생사가 갈린 그런 그럴 수 약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103일 정도다라고 하면 이건 아이가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이 아이가 정말 누굴 닮아서 요 100일밖에 안 된 애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이 사연 올려주신 어머님 꼭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떼쓰는 이유는 뭔지 그 원인부터 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네. 나 지금 인간답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뱃속에 쑥 나온다고 해서 와, 난 엄마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은 이게 뭐지? 네. 이제 이러고 있다가 왔는데 점점 뭔가 이렇게 근데 이때는 아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해도 자기가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의존 기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와, 나 사람 꼴이 돼가네. 우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아주 입에 다는 얘기가 싫어, 안 해. 뭐 이런 것들이 야, 나 이 사람꼴 돼가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때가 없는 거는 오히려 지금 조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요. 요거는 엄마, 아빠, 나 이제 사람처럼 돼가는 내 모습 좀 봐주세요 하는 힘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다 이제 자기 개념의 발달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나는 엄마랑 달라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2~3살 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먹을래? 그러면 싫어. 그렇죠. 엄마는 이게 좋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싫어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달이고 성장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안고 가셔야죠. 가르칠 거는 가르치고. 그렇군요. 그럼 떼쓰기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자라면서 당연하죠. 거치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오히려 걱정하셔야 돼요. 얘가 자기 욕구를 잘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라는 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더
걱정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면 그것보다는 어떻게 올게 온 거다. 엄마가 너무 엄하거나 어려워도 그렇죠. 자기 표현을 못하는 그런 아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싫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부터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면 네. 어떡하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떼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줘야 되는 게 뭐냐. 그거 뭐냐면요.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한테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친절하게, 네. 꾸준하게 가르쳐주는 그 과정이 떼쓰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조절 능력 형성이 되는데 이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키는 이제 내가 그 훈련시키는 훈련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네. 부모님들은 때야 스트레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얘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훈련 트레이너가 이제 내가 되는구나 네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 갑자기 더 무거워지네요. 네. 걔를 책임감이 더 생기는. 아이를 그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럼요. 왠지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면서 듯한 느낌이 제가 진짜 부모님들이 돌을 닦는 시간이 이제 오는 건데요. 진짜, 예. 근데 참 엄마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네.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때를 참아줘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머님들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요. 내가 한번 딱 말하면은 아이가 딱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근데 나도 남의 이야기하는데 금방 안 들어주는데 그쵸. 애가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이는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이요. 대부분 한 만 5세 정도로 보는데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 만 5세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감정을 인식하는 거나 이런 것이요. 거의 성인 수준으로 많이 가까이 가요. 네. 그래서 만 5세 되는 아이는 지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말로 싫어. 나 이렇게 하면 화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행동화가 되는 게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그 시점을 정도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애착이 조금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엄마가 너무 엄격했다거나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너무 허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때가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군요. 문제가 되죠. 왜냐면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럴 때 이 아이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만 5세 이후에도 이게 너무 지속이 되면 우리가 이걸 약간 문제 행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대적 반항장애 뭐 이렇게 해서요.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모아처럼 이제 막 이렇게 떼쓰기 막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면 그럼 그 시기가 좀 괜찮아지나요? 또 훈육이 꼭 필요한 거죠. 네네네.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떼쓰는 거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그거는 상황 판단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떼써서 얻을 수 있는 건지 네네. 포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인식하게 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부모님의 역할은 우리 아이의 어떤 독특한 특징, 기질이죠. 그거를 잘 파악해서 맞춰서 훈육하셔야 돼요. 참 어렵죠. 이게 또 부모 되는 것도 맞춰서 했어야 되거든요. 모아가 요즘 되게 예쁜 원피스를 입혔는데 네. 그 예쁜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자꾸 고무신을 신겠다. 고무신이요? 예, 아, 하얀 고무신을 네네. 신겠다고. 네, 그런 거는 그냥 그래 너의 패션이하고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저도 그렇게 왜냐면 생각해요. 이제 모아 같은 경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네. 아까 제가 어린 아이들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예민한 아이들은요 신발 하나 고르는 것도 2시간이 걸리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한테 딱 맞는 감각을 고르려고. 그래서 아까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질이 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 불편하지. 이게 너무 편안하지. 근데 요거 말고 또 편안한 값을 또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좀 네네. 전환을 시키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의 패션 감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쟨 누구 닮아 여기서 갑자기 고무신을 신는데 이렇게 패션 생각하면 테러리스트야. 그러니까 어른의 잣대로는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자, 저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던 화면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 아이들에 대해서 또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고 얘기 나누죠. 이 실험은 만 2세 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단단하게 포장된 과자 봉지를 하나씩 줬습니다. 과자를 먹으려면 봉지를 열어야 되죠.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과자 봉지와의 작은 전쟁을 시작한 아이들. 어머님들 연기력이 좋으시네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첫 번째 아이가 과자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까줘. 먹고 싶으면 네가 까먹어. 아, 근데 너무 말씀이 냉정한데요, 과자는 어머니. 먹어야 자꾸 주는 거 봐. 엄마는 안 도와주고 아이는 때를 쓰기 아직 시작하더니 지퍼백을 결국 네. 울음을 터뜨립니다. 봤나 봐. 근데 실제 저런 여덟 사람이 명 중 많아요. 세 명의 집에서 아이가 해줄 이런 수 없을 반응을 때가 보이죠. 있잖아요. 엄마는 도와줄 수 없을 때 스스로 조금 좌절을 다른 반응을 극복해야 보인 될 때 아이들도 어떻게 하는지 있습니다. 보는 실험이에요, 엄마 사실. 이거 다 보고 나서 이거 까줘. 기특하네요. 어머, 얘는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 탐나죠? 천사다. 이리저리 밤을 구경하는 아이도 있고 어머, 진짜 오래 기다리네. 엄마 도와줘. 아이고. 나도 못해. 무섭고 엄마가 읽는 책을 보며 과자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야? 8명 중 4명의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명의 아이는 초콜릿도 있다. 다 먹어. 특이하다. 특이하다. 네가 특이한데? 전혀 칭얼대지 않고 천천히 리본을 풉니다. 어머나. 그리고는 결국 봉지를 열고 마는데요. 엄마도 해줄래? 엄마한테 과자를 권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또 엄마가 바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우리가 물론 저 상황에 놓여보진 네. 않았으니까 뭐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만 모아가 만약에 저 상황이 되면 어떤 아이 치게 될 것 같아요? 모아는 일단 그거를 자기랑 같이 공유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막 되게 뭐가 새로운 게 있으면, 우와! 이런 감탄사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관심을 이렇게 같이, 제 관심을 끌어서 같이 이렇게 뭐 좀 해보자고 하다가 이제 제가 안 도와주고 그냥 뭐야 너가 꺼내서 먹어 이러면은 최대한 진짜 자기가 해보다가 네. 도저히 안 되면 자기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네. 그러니까 한 두 번째 정도에 들어가는 본인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가장 탐나는 아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차분하게. 네네. 그런 아이는 10명 중에 저희 나라에는 한두 명도 안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모아처럼 그냥 포기하든지 그냥 다른 거를 보면서 자기 마음만 조절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들어놓는 아이들이 있다는 그쵸. 거죠. 네. 자기가 원하는 걸 네. 안 되면은 이렇게 그냥 막 머리에 막 불이 올라가지고 들어놓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어머님들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생긴 대로 나름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막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러면은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막 울컥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들어 눕거나 앉거나 하시죠. 아이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네네. 혈압을 낮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그걸 보면은 얘가 성격이 나빠서 그렇구나. 뭔가 내가 제대로 가르쳐서 야단치지 않아 그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더 비난하고 화나고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얘가 아까 감정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조절한 것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가 들어눕자마자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얘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일단 너 이거 아빠 세우잖아요. 닮았어?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런 애들은 어쨌든 자기가 나름의 방식으로 조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잘 쉬어라. 잘 기다려줘야 쉬고 되는 기다려줘야 거예요? 돼요. 그러면 애들 그럴 때요. 가만히 들어넣었을 때 보세요. 얼굴이 편안해요. 오히려. 근데 엄마가 가서 오히려 더 쑤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주고. 근데 아무리 들어놓고 뗐어도 안 될 거는 안 돼.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몇 번만 하시면 네. 한 두세 번은 들어누워요. 그래도 그만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이 특별히 많은 거는 그걸 부모님들이 잘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들어누는 애들이 있어서 실제로 서양보다 한 두세 배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누워요. 아까 5살이면 떼쓰기 그만둔다고 하셨죠? 저희 나라는 5살에도 그런 아이들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는 자기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야죠. 내가 그렇군요.